예순 70이 넘으신 남성분이 파트너의 몸을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반응하게 만드는 진정한 혀의 기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20대에 빠르고 강한 혀놀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혀를 멈추는 기술, 혀의 넓은 면을 쓰는 기술, 그리고 숨결을 섞는 기술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수십 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분들의 애무가 파트너를 긴장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혀의 감각만으로도 골반 깊숙한 곳에 신경을 깨워 전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기술 강의가 아닙니다. 파트너의 몸과 마음을 읽는 소통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드는 생각이나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주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혀온 거대한 오해 하나를 깨뜨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여성의 성감대, 특히 입으로 애무하는 부위를 여성의 그곳 단 하나의 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혀끝으로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자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혀끝으로 땅을 파듯 혹은 혀를 뾰족하게 세워 버튼을 누르듯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관계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쾌감 대신 긴장과 불쾌감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성의 감각 기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작은 콩알만 한 돌기는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감각 기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아래로는 두 개의 긴 뿌리가 다리처럼 골반 깊숙이 뻗어 있고 두 개의 둥그런 망굴이 질 입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물의 크기는 남성의 그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거대하고 입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감각 복합체에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성 귀두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인체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민감한 감각 기관입니다. 8,000개의 신경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민감한 곳, 예를 들어 눈을 누군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뾰족하고 차가운 송곳으로 빠르게 찌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쾌감이 아니라 고통과 놀람, 그리고 즉각적인 방어 반응일 것입니다. 남성들의 혀끝은 바로 그 송곳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뾰족한 혀끝은 모든 자극을 단 하나의 점에 집중시켜 날카로운 감각을 만듭니다. 이는 뇌에 기분 좋은 자극이 아니라 위협적인 소음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대상, 즉 60 이상의 파트너 폐경기를 지난 여성의 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질 점막뿐만 아니라 외음부 전체의 피부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건조해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외음부질 위축증이라고 부릅니다. 피부가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예민해지고 건조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은 시절처럼 혀로 강하게 마찰하고 뾰족하게 찌르고 심지어 치아로 깨무는 듯한 자극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쾌감이 아니라 쓰라린 통증과 불에 대는 듯한 자결감을 유발합니다. 파트너가 당신의 애무에 몸을 움츠리고 숨을 멈추고 자기도 모르게 골반을 뒤로 빼며 당신을 밀어낸다면 그것은 부끄러워서나 느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프다는 혹은 불쾌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때 남성은 더 강하게 해야 하나, 더 빨라야 하나 라는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혀를 더 빠르게 돌리고 더 강하게 흡입합니다. 이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며 악순환의 반복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혀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 대화하고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자율신경계라는 우리 몸의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두 가지의 거대한 신경계가 지배합니다. 하나는 교감신경계입니다. 흔히 투쟁 도피 반응을 관장한다고 하죠. 우리가 위협을 느끼거나 긴장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딱딱하게 수축하며 모든 감각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날카롭고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남성의 빠르고 뾰족한 혀는 바로 이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쾌감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스위치죠. 우리가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그 정반대입니다. 바로 부교감, 신경계입니다. 휴식 이완 반응을 관장합니다. 몸이 완전히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심박이 느려지고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며 모든 혈류가 따뜻하게 골반과 성기로 모여듭니다. 오직 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만 여성의 몸은 비로소 쾌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폭포수는커녕 작은 샘물이 솟아나려면 반드시 이 깊은 이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혀를 사용해야 이 부교감 신경계를 부드럽게 깨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힘이 아닌 지혜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혀를 가장 과학적이고 섬세한 도구로 바꾸는 5단계 프로토콜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서곡, 혀가 아닌 입술과 숨결로 신뢰를 쌓다. 아이러니하게도 혀를 가장 잘 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혀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혀라는 날카로운 도구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남성의 따뜻한 입술과 부드러운 숨결이 파트너의 몸에게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 심리적, 환경적 준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악기 조율도 없이 바로 클라이맥스 악장을 연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시끄러운 불협화음만 생길 뿐입니다. 먼저 환경입니다. 방 안의 조명을 너무 밝지 않게 따뜻한 색감으로 낮추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돌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용한 연주 음악을 틀어 청각을 먼저 이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적이지 않은 접촉으로 시작하세요. 파트너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세요.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오늘 고생 많았어. 혹은 당신 곁에 있으니 참 편안하다. 와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 뇌에서는 신뢰 호르몬 혹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즉각적으로 낮추고 파트너가 심리적으로 무장해제되도록 돕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애무의 주변부로 이동합니다. 아직 여성의 가장 민감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민감한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러나 분명히 연결된 곳, 바로 허벅지 안쪽 입니다. 이곳은 피부가 부드럽고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 애무의 시작점으로 완벽한 아주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때 절대로 혀를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술을 사용합니다. 입술의 힘을 완전히 빼고 위십술과 아래십술에 가장 부드러운 살결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파트너의 허벅지 안쪽에 깃털이 내려앉듯 가볍게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핥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 하고 따뜻한 숨결을 길게 불어넣으세요. 후 하고 부는 차가운 바람이 아닙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습한 하 하는 숨결이어야 합니다. 이 따뜻한 온기와 적절한 습기는 특히 건조할 수 있는 60 이상 여성의 피부에 그 어떤 윤활제보다 강력한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뇌는 이 신호를 따뜻하다, 부드럽다, 안전하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파트너의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하세요. 숨소리가 조금 깊어지는지, 굳어있던 어깨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지, 당신의 손을 잡은 손끝의 떨림이 멈추는지, 이것이 바로 몸이 열리고 있다는 첫 번째 청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선 안 됩니다. 그 다음 입술을 이용해 아주 천천히 1cm를 이동하는데 5초가 걸린다는 느낌으로 대음순 바깥쪽, 즉 속옷이 닿았던 그 라인을 따라 치골 주변의 부드러운 살까지 이동합니다. 입술로 살짝 감싸듯 지그시 눌러주기도 하고 다시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이 주변부 탐색 단계에만 최소 5분에서 10분을 할애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 기다림과 정성이 없으면 혀가 아무리 현란해도 여성의 몸은 가짜 반응을 할 뿐 진정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혀 끝의 봉인.
혀의 넓은 면으로 탐색하다. 이제 파트너의 호흡이 안정되고 골반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린 것이 확인되었다면 드디어 혀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100번을 강조합니다. 혀끝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혀끝은 날카롭고 뾰족하며 감각을 찌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혀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혀끝은 공격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부위는 바로 혀의 넓은 면, 즉 혀의 윗면입니다. 혹은 혀의 옆면입니다. 혀에 힘을 빼고 거울 앞에서 넓게 펴보세요. 마치 부드러운 벨벳 천이나 따뜻한 물수건처럼 혀를 넓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 지점 역시 여성의 가장 민감한 그 중심점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장 마지막을 위해 아껴두어야 할 왕관과 같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목표 지점은 음핵 접합 지대입니다. 이곳은 여성의 민감한 돌기를 덮고 있는 포피와 그 아래 소음순이 만나는 그 주변의 부드럽고 말랑한 영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중심부보다는 둔감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거대한 신경뿌리들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자극하기에 가장 완벽한 위치입니다. 이제 혀의 넓은 면을 마치 따뜻한 버터가 차가운 빵에 스며들듯 그 접합지대에 지그시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혀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혀 전체의 근육을 이용해 아주 느린 리듬으로 누르듯 압력을 가합니다. 마치 갯벌을 천천히 밀고 나가는 묵직한 파도처럼 혀의 넓은 면으로 그 부위를 감싸고 지그시 눌러주는 것입니다. 혹은 혀의 옆면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기술입니다. 혀를 살짝 옆으로 돌려 혀의 옆면의 부드러운 능선으로 마치 고급 세단이 유리창을 닦아내듯 접합지대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쓸어주는 리듬을 사용합니다.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혀가 1cm를 움직이는데 3 최소 5초가 걸린다는 느낌으로 아주 느리고 묵직하고 그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빠르게 찌르거나 핥는 것은 뇌를 혼란스럽게 하고 다시 교감 신경계를 깨웁니다. 느리고 일정한 리듬은 뇌에게 이 자극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어 부교감 신경계의 이완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때 파트너의 골반이 당신의 혀를 향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참았던 숨을 하 하고 내쉬는 순간 혹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내뱉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쾌감이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 혀의 멈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혀의 넓은 면으로 느린 리듬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연륜 있는 남성만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고차원적인 기술, 바로 혀의 멈춤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남성들은 무엇이든 계속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자극이 멈추면 파트너가 실망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죠. 하지만 여성의 쾌감 시스템은 지속성이 아니라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에서 폭발합니다. 하나의 감각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그 감각을 배경소음으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을 감각의 둔화라고 합니다. 혀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느낌이 무뎌지는 이유입니다. 파트너의 몸이 당신의 혀 움직임에 익숙해질 때쯤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혀의 넓은 면으로 접합지대를 2번 혹은 3번 천천히 쓸어주었다면 모든 움직임을 완전히 멈춥니다. 이때 혀를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혀를 떼면 단절과 차가움을 느끼게 되어 다시 긴장할 수 있습니다. 혀의 넓은 면을 그 자리에 그대로 밀착시킨 채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최소 길게는 10초간 기다립니다. 이 멈춤의 순간 여성의 뇌는 극도의 혼란과 갈망에 빠집니다. 왜 멈췄지? 방금 그 좋은 느낌이 어디로 갔지? 쾌감의 파도가 밀려오다 갑자기 멈춘 그 순간 뇌는 사라진 자극을 미친 듯이 갈망하게 됩니다. 온몸의 신경이 다음 자극을 기다리며 그 한 점으로 곤두섭니다. 골반 근육은 자기도 모르게 다음 자극을 맞이하기 위해 미세하게 수축합니다. 그리고 10초가 지났을 때 다시 혀의 넓은 면으로 이전과 똑같은
혹은 조금 더 지그시 누르는 부드럽고 느린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때 여성의 몸이 느끼는 쾌감은 멈추기 전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증폭되어 돌아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자극은 짜릿한 전율로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멈춤의 미학이며 폭포수를 만드는 핵심적인 신경과학적 원리입니다. 이 리듬과 멈춤, 즉 혀로 쓸기 3번, 그리고 멈추고 10초 대기 이 패턴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혀의 위치를 접합지대 주변으로 1mm씩 조금씩 옮겨가며 이 패턴을 적용합니다. 4번째 단계, 흡기 리듬. 혀가 아닌 공기로 뿌리를 자극하다. 파트너의 호흡이 완전히 거칠어지고 골반이 적극적으로 당신의 입을 향해 움직이며 손끝으로 당신의 팔이나 머리카락을 움켜쥐기 시작한다면 이제 절정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강한 흡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진공청소기처럼 강하게 빨아들이는 행위는 얇아진 점막에 멍이 들게 하거나 고통을 유발하고 모든 것을 망칩니다. 우리가 사용할 기술은 흡입이 아니라 흡기, 즉 숨을 들이마시는 리듬입니다. 입술로 외음부 전체를 부드럽고 넓게 감싸 안습니다. 혀는 여전히 넓은 면으로 접합지대를 부드럽게 덮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입으로 흡하고 공기를 빠는 것이 아니라 코가 아닌 입으로 스흡하고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기 전 그 김을 조심스럽게 들이마시듯 부드러운 음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흡기 리듬은 혀가 직접 닿지 않는 클리토리스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망울까지 전체적으로 자극을 전달합니다. 혀의 넓은 면이 주는 압력과 입술이 주는 온기, 그리고 이 흡기 리듬이 주는 부드러운 당김이 결합될 때 여성은 혀끝으로 찌르는 표면적인 쾌감이 아닌 골반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입체적이고 웅장한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흡기 리듬을 2-3번 반복한 후 다시 멈춤 단계를 적용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따뜻한 숨결만 하 하고 불어넣어 신경을 다시 한번 이완시킵니다. 이완과 긴장의 파도를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5번째 단계 왕관의 대관식, 마지막 터치. 지금까지 1번째 단계부터 4번째 단계까지, 즉 주변부 탐색 혀의 넓은 면을 이용한 접합지대 자극, 멈춤을 통한 신경 증폭, 그리고 흡기 리듬을 통한 깊은 자극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파트너의 몸은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되었고 온몸의 혈류가 골반으로 몰려 부풀어 오른 상태가 되었으며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폭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껴두었던 그 왕관, 즉 민감한 중심부를 만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민감합니다. 이곳을 혀끝으로 공략하거나 빠르게 비비는 것은 다 차려진 밥상을 엎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이곳에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혀의 넓은 면으로 중심부를 포함한 전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그시 3초간 눌렀다가 떼는 것입니다. 둘째, 혀끝 바로 윗부분의 부드러운 살을 이용해 아래에서 위로, 즉 질 입구 쪽에서 치골 방향으로 아주 느리고 끈적하고 의도적으로 단 한 번만 쓸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 마지막 단 한 번의 자극은 그 어떤 빠르고 강한 자극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며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리듯 여성의 몸을 폭포수처럼 반응하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 임상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한 사례 정 선생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분은 나는 이제 메말랐다며 성생활 자체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과거의 기억으로 혀끝으로 중심부만 강하게 자극했지만 아내분은 매번 몸을 비틀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정 선생님께 한 달간 혀끝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1번째 단계부터 3번째 단계까지, 즉 입술과 숨결, 혀의 넓은 면, 그리고 멈춤 기술만 연습하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혀를 멈추라니 그게 말이 되냐며 어색해했지만 딱 한 번 배운 대로 허벅지 안쪽부터 입술과 따뜻한 숨결로 시작해 음핵 접합지대에서 혀의 넓은 면으로 누르고 10초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분은 처음으로 몸을 움츠리는 대신 남편의 머리카락을 감싸 안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혀를 멈춘 그 10초 동안 아내의 골반이 스스로 움직이며 내 혀를 찾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네 번째 단계를 시도하기도 전에 수십 년 만에 가장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69살의 박 선생님의 경우 아내분이 너무 민감해서 혀가 닿는 느낌 자체를 불쾌해 하셨습니다. 이 경우 저는 두 번째 단계, 혀의 넓은 면조차 사용하지 말고 오직 첫 번째 단계, 입술과 숨결과 세 번째 단계 멈춤의 변형을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즉 혀를 사용하지 않고 입술로만 부드럽게 접합지대를 감싼 채 따뜻한 숨결만 불어넣다가 그마저도 멈추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혀를 쓰지 않고 오직 입술의 온기와 숨결의 리듬 그리고 멈춤만으로 아내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내분은 혀가 닿지 않는데도 이렇게 황홀한 느낌은 처음이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몸은 특히 60 이후의 몸은 강함이 아니라 섬세함과 온기 그리고 기다림에 반응합니다. 남성분들을 위한 혀 훈련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당장 파트너에게 시도하기 전에 자신의 팔 안쪽 연한 살이나 손등에 연습해 보세요. 첫째, 혀끝 감추기 연습입니다. 거울을 보고 혀를 내밀되 혀끝에 힘을 주지 않고 혀 전체를 넓고 평평하게 펴는 연습을 합니다. 혀끝이 아닌 혀의 넓은 중앙 부분으로 손등을 핥아보세요. 그 부드러운 감각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리듬과 멈춤 연습입니다. 혀의 넓은 면으로 손등을 하나, 둘, 셋, 3. 최 걸쳐 천천히 쓸었다면 혀를 떼지 않고 그대로 밀착시킨 채 하나부터 10까지 세면서 멈추는 연습을 합니다. 이 멈춤이 움직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셋째, 숨결 연습입니다. 손등에 입을 가까이 대고 차가운 후, 바람이 아니라 목구멍에서 나오는 따뜻한 하, 숨결이 나오도록 연습합니다. 손등이 촉촉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을 기억하세요. 넷째 순서 기억하기입니다. 첫 번째, 입술과 숨결. 두 번째, 혀의 넓은 면. 세 번째, 혀의 멈춤. 네 번째, 흡기, 리듬. 다섯 번째, 마지막, 터치.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는 여성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쾌감을 받아들이는 과학적인 순서입니다. 67이라는 나이는 성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힘과 조급함을 빼고 젊은 시절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감각의 깊이와 교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황금기입니다. 속도와 강도가 아니라 순서와 리듬 멈춤과 숨결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하고 오늘 밤 파트너에게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입술이 닿는 순간, 변하는 파트너의 숨결, 당신의 팔을 감싸 쥐는 손끝의 떨림,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맡기며 이완되는 그 몸의 반응. 그것이야말로 나이를 넘어선 가장 깊고 황홀한 교감이며 폭포수 같은 반응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나는 이렇게 해보았더니 더 좋았다 하는 여러분만의 지혜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고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밤이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의학 박사 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